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1%, 코스닥은 1.44% 하락 마감하였어요. 수요일이었죠? 제가 목요일 어제는 방송을 못했고요. 수요일날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 오버슈팅의 끝자리까지 와 있다.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가지 않을 거냐가 결정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프리면 끊겼네요. 자, 저 목요일날, 저 수요일날 영상을 찍으면서 오버슈팅의 끝자리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레벨업이 될 거냐, 아니면 조정이 나올 거냐인데, 그 조정이 실제적으로 요 박스권의 상단 위에서 버텨낼 거냐. 여기 위에는 오버슈팅, 단기, 여기는 언더슈팅의 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뭐 한다? 요 안을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 그리고, 윗자리에서 버티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흐름만 봐라? 투자자 혈항에 개관들은 필요 없다. 누구만 보자? 우리는 외국인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때 이 위에서 사고팔고를 만들어내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킬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자. 열려있는 자리는 3단계까지 열려있다. 그죠? 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드물고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지지받을 거냐, 밑에서 지지받을 거냐예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지점으로 들어왔고요. 이제는 이 박스에서 그럼 또 중간값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240, 2480포인트 부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면 2470에서 2460까지 열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양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게 밀렸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가 좀 덜 밀리는 건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좀 이따 보고요. 어쨌든 코스닥도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요게 상단이라 그러죠.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밑에 갭 자리는 무조건 메꿨고요, 오늘. 요 자리 메꿨고, 그러면 이제 여기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결국엔 요 밑에를 한번 확인하러 온다.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단기 요 추세선을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여기서 치고 올려야 되는데, 이 위로는 갭이 떠서 누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한 매수세를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세선을 벗어날 때 뭘 쏜다? 거래량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터트린다라는 거죠. 안 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눌러놓고 밑에서 뭐 해야 돼?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한번 땡겨줘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눌러주고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위로 815포인트 부근 다시 얹어 놓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갭자리는 메꿨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밑으로는 807포인트냐 혹은 798포인트냐 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코스닥은 추세가 좋지 않다. 그래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코스피보다 추세가 좋지 않더라도 다음날 그냥 이렇게 갭만 띄워버리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더 빠졌다 하더라도 코스피보다. 반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덜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날 갭으로 밀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기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자리다. 이제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올 거냐. 그래도 800포인트 위에서 버텨낼 거냐, 아니면
800포인트를 또 이탈해서 내려올 거냐. 결국엔 또 775포인트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냥 평상시의 흐름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악재가 엄청나게 터질 만한 것도 호재가 나올 만한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차트의 기준상 내려올 수 있는 자리까지인 거예요. 그냥. 내려올 수 있는 자리.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뭐다? 이 종목은 당분간 올해는 또 이 안에서 박스 친다. 올해는 이 안에서 박스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한 단계 레벨 업이 돼서 870포인트 정도까지 또 치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 역시도 2400포인트까지 열어놓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인데요. 거의 2380포인트 정도까지네요. 여기까지 열어놓을 거냐 아닐 거냐의 관계인데, 이랬든 한번 치고 나서 누를 때는 닥에 비해 코스피가 좀 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만큼 대형주 위주로 빠진 놈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아직은 이 한국 주식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텨낼 거다. 하지만 이 흐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더 독이 된다. 우리의 카카오, 네이버처럼.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곧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요 추세 아직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버텨낸다. 그럼 뭐 한다? 이거 상단찍으로 올라온다. 그 자리가 2,900원, 2,950원. 그죠? 차트는 그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특별한 뭐 호재나 악재, 뉴스가 있지 않는 한 차트의 흐름은 달라질 수가 없다. 보는 시각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 영상에서부터 한번 누르고, 그죠?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눌렀을 때 기존 저점 위에서 지지 받으니까 한 단계 레벨 업 하는 거예요. 업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요 안에서 박스 칠 거다. 그죠? 여기서 갭 떨어진 자리가 나오긴 했는데 뭐예요? 양봉으로 올려놓고 다음날 바로 위로 당겨버린다는 거죠. 결국엔 요 안에 당분간은 좀 가둬놓겠다라는 거예요. 입장으로. 즉 기존의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갔고, 시장이 빠질 때 삼성전자도 같이 빠지긴 했지만 시장만큼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시장 빠질 때 삼성전자를 대신할 누군가가 빠졌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올라오거나 혹은 횡보할 때 더 이상 이제 누를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슬금슬금 눌러대면서 뭐 한다? 기존에 눌렀던 거를 끌어올리면서 뭘 맞춰? 물량을 맞추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지수의 물량, 수급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강하게 상승할 시장이 아니고 강하게 하락할 시장이 아니라면 삼성전자는 뭐 해야 돼? 잡아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시장이 돌아간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결국엔 현재는 역배열의 흐름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은 장기평선이 올라와서 단기평선이 꺾이면서 역배열의 흐름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장기 이평선이 꺾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꺾이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하방의 압력을 더 받는다. 왜? 시장이 빠진 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번 누르고 시장이 여기서 이런 개념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눌렸을 때 시장은 뭐 했다? 요런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눌러놓고 여기서 버텼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누를 때는 반만 털어내고 삼성전자를,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게 얘가 반만 털었다라는 건 다른 종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고, 그럼 그 이후에
나머지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올릴 때 삼성전자는 요만큼 뺀다라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지수를 내릴 게 없으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삼성전자를 대항할 만한 종목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명 우량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냥 지어박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흔들어대면서 얘 물량을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2차 전지가 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우리가 아는 어떤 우량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똑같은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밀렸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대응할 만한 누군가가 시총을 맞춰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야만이 삼성전자를 잡아 누른다. 무조건 국민 주식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나진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뭐 해야 돼?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결국 요 박스권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해놔야 뭐 한다? 이 이평선에 대한 주가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어디까지? 66,000원에서 67,000원. 결국엔 66,000원, 67,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63,000원을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 자리를 못 올라타면 6만원, 59,000원대에서 이 63,000원 사이에서 뭘 한다? 주가는 횡보할 거다. 당분간. 주가는 횡보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의 고점 정도 61,500원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는 움직일 거다. 사트의 기준이에요. 뭐 재료고 정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대형 우량주든 대형주든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게 없고 특별하게 호재 뉴스가 나올 종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장이 아니라면 그냥 차트 기준으로 보면 돼요. 아무리 우량주고 나발이고 이해되시죠? 실적이 있는 그대로 다 반영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반영됐어야죠. 근데 지금의 자리도 반영됐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만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해되시죠?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꾸준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파동으로 따지더라도 파동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3, 5. 정말 큰 그림이라면 이게 하나의 1파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주가는 올라왔다가 눌러 앉힌다. 결국엔 4만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도 나와요. 그건 나중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야만이 한 번이라도 위로 올라오는 자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올라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냐 아니면 이제는 걔 잡주보다 못한 종목이 될 거냐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ST큐브 이제는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뭐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최근에 ST큐브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도 많이 올라왔죠. 그죠? 뭐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보다 그냥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핑계대는 척 그리고 뭐 임상 일상에 대해서 뭐 효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척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냥 수급의 문제다. 결국에 이 종목을 한 번 정도는 해먹기 위해서 뭐 했다? 기존의 주가를 올렸던 이 파동에서 주저앉히고 질질질 흐르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강하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그냥 이슈몰이해서 잡아 끌어버리는 거예요. 잡아 끌어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를 이 종목은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럴 만한 이유를 갖다 붙여놓고 올린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림상으로 그냥 파동이 나온 자리인 건데 그죠? 3파가 강하고
1파, 3파, 그 다음에 이제 5파인데, 5파는 좀 짧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박스를 치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거냐예요. 결국은 신고가를 한 번 더 가긴 했지만, 그죠? 신고가를 갱신하고, 윗꼬리를 다는 자리이긴 하지만요.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이제 밑에는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내려앉으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종목이고, 혹여나 아직 들고 있는 분들 위주로만 봐야 돼요. 신규 관점도 솔직히 겁날 수 있다. 대신 신규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은 가능하다. 단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무리수가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흐름상으로 보면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대한 박스권 하나와 요 밑에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예요. 요런 박스권이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박스의 흐름은 요 안에서 요런 박스권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요런 박스권이 나오고 요 위에는 오버슈팅의 자리, 그 다음에 언더슈팅의 자리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봤네요. 요런 관점으로 두고요. 아이고. 요런 관점으로 두시고 요런 기준으로 보는 게 요 박스 위에 오버슈팅 자리와 밑에 언더슈팅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관점,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요 위로 올라온다면 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 위에 대한 오버슈팅 자리와 언더슈팅 자리가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밑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드냐예요. 결국 위에서 버티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서 버티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산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틴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오면서 22,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결국엔 횡보하다가 한 번 더 꼬라박을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나요. 즉 시세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종목이 지켜야 될 자리가 어느 선이냐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누를 수 있는 자리, 이 밑꼬리가 나왔던 이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본다면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관점으로. 즉, 이 종목은 절대 밀려서 안 되는 자리는 2만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원을 밀고 내려가면 단기 흐름은 깨진다. 그럼 뭐 이젠 횡보 혹은 조정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횡보의 기준은 요 음봉의 중간가까지입니다. 23,200원 부분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윗꼬리를 달 수 있다. 순간적인 슈팅으로. 하지만 못 넘겨오면 횡보하다가 쥐어 박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월봉이 너무 급해요. 이번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달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거나 혹은 이번 달 자체로 그냥 조정을 줘버리고 다음 달 혹은 이런 관점이죠. 이런 관점이 혹시나 나온다면 이런 관점이 윗꼬리로 이렇게 이번 달이 종료가 된다면 다음 달에 혹여나 이런 관점으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왔다가 결국엔 또 이렇게 피레침을 달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조심이 유지할 자리만 유지해 놓는다면 결국엔 유지할 자리 22,000원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낸다면 뭐한다? 위로 한 번 더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게 차라리 가볍게 더 잘 간다. 수급만 그대로 남는다면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빠졌죠? 공모가가 39,000원인데 이 39,000원보다 더 빠졌어요. 예전에 뭐 카카오 명성을 하더니 결국 지들 배만 불렸죠? 뭐 분할도 지들 좋을 쪽으로만 하고 뭐 자회사만 잔뜩 만들어 놓고 뱅크, 게임즈, 카카오 지들 상장만 한 거예요. 국민 뭐 저희들한테는 좋은 게 전혀 없다. 그래도 믿고 우량주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결국엔 시장에 삼성전자를 대응할 누군가가 나타나면 삼성전자도 이런 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포스코처럼. 포스코도 예전에 건설이 핫할 때는 엄청난 우량주였습니다. 뭐 현대건설이나 기타 등등 다 그렇겠지만요. 자, 어찌됐든 자, 카카오뱅크는 신저가를 갱신했고요. 뭐 간편 송금에 대한 제재와 또 블록딜을 국민은행에서 3대 주주가 블록딜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차트상의 관점으로 보면 39,000원대가 기존의 공모가의 자리인 거고, 그죠? 공모가의 자리인 거고, 기존의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주저앉으면서 이 공모가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했어요. 어디까지? 53,500원 정도까지. 그죠?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뭐 했다? 주가를 이 39,000원 기존의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앉았고요. 밀렸던 만큼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니까 밀린 만큼 한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뭐다? 올라왔던 만큼 주가가 한번 주저앉는다라는 거고. 그죠? 주저앉는다라는 거고 여기서 버티다가 위로 치지 못하고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의 기준처럼 여기서 봤던 기준처럼 요거를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한번 주저앉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39,500원 정도에서 53,500원까지라고 보면 거진 4,000원 맞죠? 4,000원이 맞나요? 4,000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4,000원 정도죠. 그죠? 1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14,000원을 빼면 얼마 정도? 25,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주가는 누를 만큼 일단은 눌렸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25,000원대만 유지해주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37,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대신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값의 그림을 만들어 놓는 자리가 31,500원이다. 즉 31,500원 위로 안착해야 37,000원을 볼 수 있는 거고 31,500원을 못 올라타면 25,000원까지 열어놓고 뭘 한다? 박스를 칠 거다. 여기서 25,000원마저도 깨고 내려앉는다면 결국엔 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한 번 더 밀어야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거진 다 눌렸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다. 바로 가지는 못할 거고, 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카카오에 호재가 될 만한 건 당장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실적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고, 그 시간을 버텨내면 주가는 한 번 정도 5만원까지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대신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25,000원을 유지한다라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 넵지노믹스가 오랜만에 올라왔죠? 진단키트 관련이고요. 최근에 뭐 권리락하고 주가가 눌린 다음에 대표 이 대주주가 변경됐다고 하면서 올라왔어요. 사모펀드로 대주주가 변경됐다. 결국엔 이 회사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대감. 왜? 사모펀드니까. 사모펀드가 뭐 하는 회사?
회사를 이용해서 돈 버는 데예요. 주가를 사든 팔든.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이 회사를 대주주로 올라왔다라는 건 뭔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익 볼 게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지들이 대주주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손해보는 짓을 절대 안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됐다라는 거고, 그 반영 때문에 똑같은 진단키트로 주가가 쳐 올라왔다가 다른 종목들 주저앉거나 횡보할 때 오늘 같은 흐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다른 진단키트와 다르게 움직여야 그 흐름을 이어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모펀드가 대표이사를 대더라도 지들이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주가가 쳐박아도 높은 가격으로 지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해버리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 영상에서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랩지노믹스 말씀드릴 때 어디? 여기죠. 6,9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고. 요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냐인데 요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왜? 여기서 공구리 쳤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자리 부근에서 빵 하고 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요 자리 확인했고 만약에 주가가 안 간다면 어디까지? 7,700원 부근까지 누를 수는 있어요. 왜? 이 자리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박스에 상단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됐지만 아직 물량이 모자라다면 7,700원까지 더 눌렀다 가야 돼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차후에 지들끼리 주고받고 해서 팔아쳐먹든지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주가로 끌어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이 짧게 가야 된다면 이 종목은 뭐 해야 된다? 못해도 8,000원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가가 어디까지 10,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조정은 요 위에서 이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을 뚫어 올려놓고 고점 만들고 나서 위에서 조정받아야 돼요. 밑에서 조정받는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다. 사모펀드에서는 이익을 보고 나중에 팔아먹더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별 이득이 없다. 이득을 줄기 위해서는 어디? 위에서 버텨야 된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HLB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죠? 요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무슨 기준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밀린다. 요 자리 지켜주니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슈팅을 내고 요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냐?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라 태울 거냐? 그래도 여기보다 낫다라는 기준처럼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의 흐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차트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위에서는 무조건 버텨줘야 된다. 8,200원 위에서 버텨주면 더 좋아요. 그럼 그 흐름만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 종목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 다른 진단키트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조건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까나리아 바이오 현대 뭐였죠? 얘가? 현대사료였죠? 바닥 대비해서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무상증자에 유상증자에 상호 바꾸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인수하고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죠. 할 거 다 하면서 최근에 이 무상증자 물량이 내년 3월로 옮겨졌어요. 원래 9월 달이었는데 무상증자 2대1 기준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3자 배정했던 유상증자를 했던 물량에 대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 그 물량까지 포함을 시켜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유상증자 받았던 이 누군가는 제3자 누군가는 유효기간이 있을 거고요.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교환을 하든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이슈를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3천 얼마 주고 받았던 유상 물량을
지금 팔아도 몇 배 이상의 수익은 나오지만 지금 팔 수 없다라는 거고, 주가는 놔두면 주저박는다라는 거고. 왜?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계속. 그래야 버틴다라는 거예요. 돈을 안 쓰면 주가는 빠진다. 왜? 누군가가 팔아야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주식은. 누군가가 사야 누군가가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누군가가 팔아야, 결국 상장할 때부터 누군가는 이 주식을 다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식을 한 주씩 내주면서 주가를 올리거나 밑으로 뺀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그런 인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무상증자를 늦게 뺀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재 기준에서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고점 만들어 놓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와서 올라왔던 요 고점과, 그리고 한 차례 주가를 눌렀던 자리,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조정을 줬던 자리, 조정을 대략적으로 줬던 자리, 그리고 고점을 만들어 놨던 자리, 뭐 이런 기준인데요. 하나하나 차트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차트라는 건 의미예요. 무슨 소리냐? 뭐 재무제표도 보고 정보도 보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 차트에 녹아난다. 결국엔 실적이 그지 같으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차트상. 그러면 뭐 정보든 실적을 떠나서 차트의 기준으로 봐야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빵빵빵빵 올라오다가 여기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음봉을 만들었고 조정을 줬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줬던 이 자리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 조정을 줬는지.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을 주고 나서 위로 올라오면서 요 음봉에 대한 조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즉 위로 올려놓고 주가를 누를 때 요 음봉 몸통의 윗라인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니까 주가가 레벨업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누를 때 기존에 올려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 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요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주가는 한 번 더 상단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상단 위에서 지지 받으니까 한 차례 레벨업. 레벨업 됐으면 요 기존의 상단을 유지해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요 안에서 박스 치는 척 하다가 여기를 벗어나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뭐 강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악재를 동반하면서. 이해되시죠? 뭐든지 가만히 놔두면 주가가 안 빠지니까 거래량을 터뜨릴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던질 수는 없으니까. 뉴스로 이유를 만들어서 주가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리는 여기서 이 위로 버티면서 확인했고, 그럼 이제 확인 안 한 자리는 어디? 여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 결국엔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여기를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는 차트의 기준은 그래요. 여기로 확인할 확률이 높다. 기존에도 올라오면서 다 메꾼 자리지만 여기에 대한 갭도 하나 안 메꿨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갭도 안 메꿨었어요. 기존에 한 단계 레벨업 할 때. 그죠? 그러면 요 갭 자리는 한 번 정도 무조건 메꾸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지받을 거냐, 혹은 한 차례 더 눌러서 18,000원이냐, 즉 22,000원이냐, 18,000원이냐, 15,000원 부근이냐의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15,000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5,000원에서 이게 요런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요렇게 한 단계냐, 혹은 요 위에 한 단계냐, 혹은 요 위에 요런 관점이다. 결국엔 이번에 확인할 때 뭐 해야 돼? 요 자리 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도 버텨낸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35,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관점이라면 이제는 뭐 여기에 대한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질질질질.
왜?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하지만 아직 무증이라는 거 남아있고 3자 매점에서 유상증자 받아도 3천 얼마 받아도 누군가는 들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손에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잡아 올리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야 돼. 대신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 뭐 해야 된다? 결국엔 여기 29,500원 혹은 29,000원 위로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29,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7,000원 위로는 안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에는 이미 깨고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데 요 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도 이탈해버리면 얘는 15,000원까지 무조건 밀고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봉상의 관점으로는 밀릴 수 있는 자리가 1차, 2차가 어디에요? 요 부분이겠죠. 15,000원 부분. 그 위에 2평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18,000원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일봉에 나왔던 자리들이 월봉, 주봉에 다 포함돼서 알아서 2평선이 찌그러져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요 단계가 주봉과 월봉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까지는 무조건 확인하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 조심하셔야 되고, 물타시는 관점도 짧게 빠져나오시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물타실 부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은 손절해야 될 자리냐? 아니면 더 지켜봐다가 밑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시점에 강하게 불타기를 해야 되냐를 판단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오는 여기 26,500원, 27,000원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